지난 시간 우리는 러시아 구성주의의 선구자 블라드미르 타틀린과 혁명적인 카메라의 시선을 제시한 알렉산드르 로드첸코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술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러시아 아방가르드에는 이처럼 실용과 생산을 강조하는 흐름 이외에도 순수한 정신의 창조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급진적인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갈래 길에 엘 리스츠키와 카즈미르 말레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모더니즘의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엘 리시츠키입니다. 그는 화가, 건축가, 사진가, 그래픽 디자이너, 이론가 등 방대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서유럽에 알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리시츠키의 핵심 작업은 프로운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됩니다. 프로운은 러시아어로 새로운 것의 긍정 프로젝트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는 이를 회화에서 건축으로의 환승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화라는 2차원 평면의 형식적 실험을 넘어서 실제로 삶과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3차원적 조형 언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치 타틀린의 탑이 혁명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듯 프로우는 새로운 사회주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추상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리시츠키의 또 다른 걸작 중 하나는 1919년에 제작된 포스터 붉은 쐐기로 백군을 때려라입니다. 흰색 원형 속으로 볼셰비키, 즉 혁명을 상징하는 빨간 삼각형이 돌진하는 구도를 통해 시각적인 긴장감과 역동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그가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를 정치적 선정과 대중 계몽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하학적 형태, 대담한 색상, 비대칭 구도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적인 북 디자인과 레이아웃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예술의 목적이 효율과 기능에 있으며 대중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구성주의의 정신을 가장 명확하게 시각화한 인물입니다. 다음은 그의 스승이자 아방가르드의 또 다른 극단에 섰던 절대주의의 창시자 카즈미르 말레비치입니다. 절대주의는 순수한 예술적 감각의 지상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는 예술이 현실 세계의 어떤 것도 모방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이미 너무 많은 정치적, 사회적 잡음들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대상을 제거하고 회화의 본질인 순수한 감정만이 남은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15년 제로텐 전시에서 공개된 걸작 검은 사각형입니다. 흰색 바탕 위에 검은색 사각형을 그린 이 작품은 회화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말레비치는 이 작품을 전시장에 다른 그림들과 다르게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상을 놓는 신성한 장소인 아름다운 코너에 걸었습니다. 러시아 전통가옥에서 보통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남동쪽 벽과 인접한 두 벽이 만나는 구석을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 즉 아름다운 구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식사나 주요 행사에서 가장 상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종교의 대상인 성상을 이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 이 아름다운 코너에 걸린 것은 이 작품을 새로운 시대의 이콘으로 격상시켜서 예술과 종교의 근본적인 관계를 전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인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재현적 요소를 제거한 검은 사각형을 그 자리에 놓음으로써 자연을 모방하던 구상회화의 전통이 종말을 맞았음을 선언했고, 그는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공간으로 넘어갔다 라고 말하고 현실의 짐에서 벗어난 영적인 해방을 꿈꿨습니다. 이 행위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혁명 이후 새로운 세계의 건설 주체이자 새로운 정신을 창조하는 예술가로서의 스스로의 역할을 규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주의자들에게 예술은 사회를 변혁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탐구였습니다. 노동 현장이나 디자인보다 순수 조형의 자율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1919년
리시츠키는 말레비치가 교수로 있던 비첵스크 인민미술학교에서 그를 만났고 절대주의에 매료됩니다. 리시츠키는 스승의 절대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프로온을 발전시켰고 함께 우노비스, 즉 새로운 예술의 긍정자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합니다. 우노비스는 혁명의 물결 속에서 순수 예술과 실용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조형 언어를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룹 내에는 곧 첨예한 대립이 발생합니다. 말레비치는 절대주의를 순수한 정신의 영역에 남겨두고 예술가들이 현실의 난잡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리시츠키를 포함한 젊은 예술가들은 이 강력한 기하학적 조형 언어를 인쇄, 건축, 일상생활 디자인에 적용해서 새로운 사회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립 중 하나인 순수 예술과 생산주의의 논쟁입니다. 리시츠키를 포함한 젊은 예술가들은 초기에는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를 지지했지만 곧 리시츠키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적 흐름이 대두하면서 대립이 시작됩니다. 리시츠키는 스승의 절대주의적 기하학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고 실제 건축에 적용 가능하게 만든 개념인 프로온을 개발했고 이를 회화에서 건축으로의 환승력이라고 정의하며 순수 예술에 머물고자 했던 말레비치와는 달리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비첵스크 학교 내에서 리시츠키와 로드첸코를 포함한 젊은 작가들은 예술교육은 디자인과 산업생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말레비치는 순수한 미적 연구와 절대주의의 교리를 고수했습니다. 이념적 충돌이 심화되자 리시츠키는 1921년 학교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고 이후 독일에 거점을 두고 유럽 활동을 시작하면서 스승과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두 갈래의 길을 만들었고 나아가 전 세계 모더니즘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틀린, 로드첸코, 리시츠키로 이어지는 러시아 구성주의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택하며 디자인, 건축, 그래픽 아트의 길로 나아갔고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는 예술의 정신적 자율성을 고수하며 후대의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한 리시츠키는 바우하우스를 비롯한 유럽의 모더니즘 운동에 러시아 구성주의와 절대주의의 성과를 전파하면서 동서양 모더니즘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말년은 엇갈렸습니다. 리시츠키는 말년에도 소련의 잡지나 전시 디자인에 참여하면서 실용적인 작업을 이어갔지만 말레비치는 스탈린 체제의 등장으로 실험적 예술이 탄압받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초기 작업 스타일로 위장하거나 순수한 절대주의를 고수하면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리시츠키는 혁명의 도구가 되는 길을 택했고 말레비치는 혁명으로부터의 정신적 자유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 두 거장의 궤적은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의 가치는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효용성에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초월한 순수한 영적 비전에 있는가?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에게 순수 추상의 영감을 주고 있다면 리시츠키의 그래픽 작업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시각 디자인의 DNA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구성주의와 절대주의는 서로 대립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20세기 모더니즘의 가장 풍요롭고 격렬한 실험의 장을 열었습니다. 구성주의와 절대주의라는 두 갈래의 대립은 인간의 삶에 있어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찰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혁명의 혼란 속에서도 예술의 실용과 정신이라는 깊은 대극점을 설정하고 온몸을 던져 그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술가들 혹은 시각문화를 주도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이처럼 치열한 철학적 고찰이 있습니까? 모더니즘의 유산은 차고 넘치지만 그중 우리가 취하는 것은
껍데기뿐인 것 같습니다. 말레비치가 추구했던 기하학적 단순함이나 리스츠키의 강력한 타이포그래피는 힙한 스타일을 만드는 도구 혹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 만족을 위한 장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더니즘이 왜 모든 구상을 버리고 검은 사각형에 도달했는지, 구성주의가 왜 미술관을 버리고 공장으로 향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모더니즘의 의미는 모르는 채 그저 단순한 형태만을 흉내내는데 급급하고 그 안에 담긴 사상과 철학을 취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물은 그저 시각적 공허일 뿐입니다. 구성주의와 절대주의자들은 삶을 바꾸는 예술 또는 세계를 초월하는 예술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저는 오늘날 세계의 극우화를 걱정합니다. 예술가마저 철학과 사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고민을 저버린다면 인류는 또 한 번 절망의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